이제 마지막 요것도 좀 조금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참 해방된 직후에 한국은 정말 좌우 싸움이 너무 격렬했고 오히려 사회주의가 득세하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득세했고 많은 사람들이 좀 북한으로 참 사회주의에 현혹돼서 넘어간 사람도 많고 넘어갔죠.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사회주의 세력이 너무 큰하다 보니까 참 대한민국 건국 과정도 어려웠지만 서북청년단,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네. 북한의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내려온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지켜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의 건국이 이루어졌던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최근에 사실은 소위 새로운 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일체제 이국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용은 그겁니다. 북한은 못 살고 독재 국가고 그러니까 일단 북한을 뭐 통일 전후에 격리시켜서 일단 그들이 스스로 자유국가 그리고 시장 경제를 좀 스스로 습득한 후에 통일하자, 뭐 통일이 되더라도 일단 격리시키자 일정 기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나만 해도 좌파가 우울한데 통일된 이후에 사실은 이 체제가 어떻게 갈지도 모른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야말로 통일 세대의 소북 청년단의 과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세를 격리시키고 이런 주장이 굉장히 터무니없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하는 많은 이유도 우리가 뭐 통일하면 예를 들어서 2,500만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선사할 수 있고 인권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런 기회를 주는 것만 해도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을 텐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사실 북한을 격리시키고 한다는 주장에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이제 독일 통일이 이제 통일 비용을 많이 들이고 동서독 주민 갈등이 많아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배경일 텐데 지금 보십시오. 독일은 통일 비용 하는 얘기하는 바보가 없어요. 왜? 독일 통일 비용의 수십 배의 통일 편익을 갖고 오기 때문에. 심지어 독일은 앞으로 2060년이죠. 앞으로 40년 동안 해마다 유럽 비회원국, 유럽 밖에서 노동자들을 해마다 26만 명씩 수입해야 할 지경으로 경제가 아주 활성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초기에 좀 혼란했던 것들을 뻥튀기 하고 독일 통일을 왜곡시킨 것이 사람들의 뇌리에 이제 그대로 이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거죠. 오히려 초기에 비용을 좀 들인다 해도 그것이 투자로 연결될 것이고 그것이 곧바로 엄청난 부가가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서 독일 통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갔거든요. 우리도 오히려 북한에 정말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 북한에 제도적으로 장마당 세대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많은 투자를 자유롭게 전 세계에서 유치한다면 통일되는 순간부터 북한은 하루하루가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네. 하루하루가.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자유주의 수호 세력이 될 겁니다. 왜? 자유를 잃어봤기 때문에. 네. 독재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일체제 이국가의 이러한 통일 방안은 그 안에 너무 많은 허점이 있고 우리가 이 과거에 전라도를 왕따시켜서 일부 전라도에 대한 좀 차별 정책을 편 결과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전라도가 완전히 외딴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북한 전체를 이런 식으로 못 산다고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렇게 참 왕따시키는 그런 모습을 비춰진다면 통일된 이후에도 이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참 통일된 한국에 어떻게 나쁘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세심한 그러한 참 준비와 심사숙고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체제 이국가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통일에 관여할 아무런 근거가 상실되는 거죠. 다른 그렇죠. 나라인데 사실 다른 내정 간섭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도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 하기가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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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지금 2체제 2국가의 상태로 있는 것을 1체제 2국가로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 단계가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1체제 2국가라고 해놓으면 아니 한국이 그 뭐 남의 나라인데 그 북한이 예를 들어서 1체제 2국가를 한다면 북한을 개혁하는 세력들이 그 나라를 북한을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가 붕괴됐다고 하면 누가 등장합니까? 또 다른 공산 세력이 그렇죠. 통치하게 돼 있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을 한 그렇죠. 후에 자유 세력들을 길러서 그들로 하여금 북한을 만들도록 해야지. 그렇죠. 지금 그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자유국가 만들어 봐. 이것은 거의 우리가 뭐 구소련 연방 독립한 나라들을 다 보십시오. 전부 다 개혁이라고 하지만 공산당들이 해놓은 개혁이라 네. 다 자기들끼리 그렇죠. 뭐 만들어가는 개혁이고 공산국가에 변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없잖아요. 요즘 시장만 자기들이 장악하는 이러한 네, 꼴을 그렇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재건 과정에도 우리가 북한의 그 주민들을 좀 확실히 연합해서 힘을 실어주고 한미동맹이 미국의 힘과 유엔의 힘을 얻어서 이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이지 그렇게 분단된 채 너희들이 알아서 자유국가를 만들어 봐라. 우리가 조금 도와줄까 해갖고는 그렇죠. 개혁을 공산 세력들이 참여해서 개입해서 개혁해 나간다는 명분을 우리가 차단할 방법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일체적 북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알기를 해요. 알기를 해요. 이승만 뭐를. 대통령이 권고한 거를 알기를 해요. 알아도 아니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하셨는지 잘 된 거 아니에요? 건국이 지금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건국하셨고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신 어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그 체제 안에서 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산업화에 그 이 대업을 이루셨느냐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북한에 야 헌법도 바꿔라 뭐 이 법치제도는 이렇게 세워라 시장 경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죠. 자, 그 북한의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독재 체제가 공산 독재 체제가 잘못된 건 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알지만 근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거기에 속담이 딱 있잖아요. 개는 자기는 가르기면서 가르기잖아요. 개가 가르기면서 새끼 보고는 자기가 가르기는 게 잘못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보고는 계속 가르기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새끼는 어떻게 돼요? 맨날 엄마가 가르기는 것만 보니까 새끼도 계속 가르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탈북자들이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탈북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김정일, 김일성 막 욕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김일성하고 김정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네,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인의식을 갖고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동포고 한 민족인 거를 좀 깨닫고 힘을 합쳐서 공산 세력을 우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청산하고 북한 재건에 힘을 모아야 그게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북한 주민들은 북한 그 억압체에 있어서 해방된 북한 주민들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자유의 수호 세력이 되겠습니까? 이들로 하여금 그렇죠. 남한의 좌파 이러한 종북 세력들을 만나지 못하게 차단해야죠.
아니 만나서 제압을 해야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또 먼저 올라가가지고 다 다시 좌파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이제 김정은이 꺾이면 이제 좌파들은 이제 힘을 좀 잃을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서북 청년단의 역할을 한 것처럼 북한 주민이 그렇게 자유를 지키는 수호 세력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통일 칼리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장님, 수강생이 안 모여요. 아니 이게 이제 수강생을 모이도록 그동안 이제 지금 부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30명이 열심히 듣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자유 투어를 갔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돌아와서 자유통일 칼리지 또 이제 좀 조직도 좀 이렇게 새롭게 정비하고 통일 운영위원도 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이게 경제적으로도 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다시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체제 이국가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위험 세력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북한의 김정은 공산 왕조, 이 노예 봉건주의 왕조 이 체제를 제거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만 제거해서는 안 되고 핵만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 이 세습 왕조 이 백두혈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공산 봉건 왕조를 완전히 제거할 때만이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통일 칼리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또 이 사상, 철학 이런 것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건국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것은 이승만 학당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 이 자유통일 칼리지에서 독일 통일 경험, 예멘은 왜 망했는지, 뭐 북한은 어떻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또 진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 제도를 우리가 북한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하는 그 교육하는 서로가 교육도 하지만 사실은 단결의 의미가 있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통일약과 주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